안녕하십니까. 토요화제 이야기광장의 왕종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용식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 세계화 이런 말이 실감이 나죠. 예. 결혼도 국제 결혼들을 많이 또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주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방글라데시도 예.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그렇죠. 것 같아요. 네팔, 필리핀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은 노동자가 들어와 있는데 만일 여러분의 따님이 혹은 여러분의 동생이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겠다 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쉽게 결정을 내리시지는 또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그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당사자분들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의 숫자가 더 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 한국 속의 이방인으로 참 어렵게 살고 있고 예. 오늘 그 가운데 몇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종심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심 씨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희분 씨 자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잠시 하긴 했지만요. 사실 예. 저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의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 가족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박천웅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편이 돼서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줄 것 같은 분 권은아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예. 하종심 씨부터 남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 남편이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면 원래는 같이 사는데요. 지금 예. 파키스탄에 계세요. 아니 왜요? 어떻게? 예. 저기 시누이 결혼식 때문에 예. 가셨다가 지금 알다시피 아프간하고 미국하고 전쟁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발이 묶였어요. 하하.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오는 걸 제재를 하고 또 이쪽에서 한국 사람 가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이 묶이고 또 그 비행기 노선이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전쟁 중에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신경 쓰이셔서 어떻게 잠을 제대로 주무세요? 잠 못 자요. 그래서 매일 뭐 새벽 3시, 4시 어쩔 때는 뭐 아침까지 못 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탄저균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 저도 뭐 신경 쓰이고 뭐 예. 우편물 할 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걱정이 하죠. 크시겠습니다. 예.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러니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막 하고요. 예. 이제 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이 끝나면 친구들끼리 이제 밖에 놀러도 나가고 그러는데 놀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의 애 아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가 저하고 친구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딱 보고 나온 거예요. 무슨 뭐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나와가지고 그 소토른 말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한국말을 못했지만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외국 사람이라 처음에는 또 저희들은 미국 사람을 많이 접했잖아요. 미국이나 그렇죠. 일본. 네. 그런데 그쪽은 좀 까맣고 동남아시아고 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처음엔 좀 무섭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안 줬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예, 아빠가. 전화번호 달래요? 네. 그냥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친절히 가르쳐 줬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가르쳐 주고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만나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혼자 나가기 그러니까 애아빠 친구하고 애아빠하고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만나면서 이 얘기도 하고 뭐 말도 안 통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미도 있었고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 예. 네. 이종심 씨는 남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이요. 네팔 사람. 예. 몇 살 때 만나셨어요? 25이요. 어떻게 공장에서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봉제 공장. 예. 일하고 있는데 예. 그 전에 애 아빠 형님이라는 사람 같이 일했었어요. 근데
놀러 왔더라고요. 예, 같이 술자리에서 뭐 몇 번 이것저것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따로. 예. 그 어떻게 하다가 가끔 가다 만났죠. 근데 처음에 내가 왜 나를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히프가 이쁘대요. 어머나. 히프가 참 이쁘다 그래서 네 얼굴은 별론데 히프가 마음에 든다 하면 사귀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어디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근데 몽골 사람이래요. 예. 예, 나는 싫다. 외국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예. 싫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계속 만나주신 데는 그래도 마음에 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마음에 있었죠. 예. 그럼 윤희분 씨께서는 어떻게? 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예. 와서 밥 먹고 그러면 말이 없더래요. 응.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고. 이제 노처녀니까 소개를 한번 시켰는데 뭐 둘이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가서 뭐 커피숍 가서 한 1시쯤에 가면 8시, 9시에 헤어져요. 뭐 아무 말 헤어지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대화도 크게 없으시면서. 예. 예.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다가 처음부터 보면 좋고 뭐 이러더라고요. 마냥 좋으신 거죠. 정말 좋으신 거네요. 인연이 되려니까 그러신 거죠 뭐. 근데 그렇게 만난 남편이 지금은 헤어져 살고 계신다면서요? 예, 지금 영국 가 있어요. 왜 나가셨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왜? 뭐라 해야 되나? F1 비자 같은 걸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불법으로 있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와이프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애라도 생기면은 자기가 불법으로 있고 이러면은 손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으로 있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F1 비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F1 비자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네요. 그 F1 비자라는 것은 예.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예. 그리고서 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 그 패밀리 비자라고 하는데 동거 방문 동거 비자를 F1 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 금방 그 윤익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F1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일 경우는 경제 활동에서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떨어져 계신 지가 윤희분 씨가 1년 6개월. 그러니까 F1 비자를 가지고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예. 영국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식당에서 일해요. 예.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비를 그쪽에서 예. 저한테 꼬박꼬박 보내줘요. 참 그 한국인과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일 못하고 예. 비자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 예. 이분들 얘기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이제 예. 연애 과정 어떻게 시작하시게 돼? 아까 처음 좀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공중전화에서 예.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그 후에 만나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애가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저도 나이가 어렸고 애 아빠도 나이가 어렸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이 그 애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애 아빠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위아래로 막 쳐다보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저희 둘이 안 보일 때까지 정말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제가 어쩌려고 보러 자, 한번 봐보자. 언제까지 쳐다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끝까지 쳐다봐요. 정말 참 평범하지 않은 연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 노래 제목 같기도 노래 한데 제목 아니에요? 하나씩 당시에 이분들의 그 예. 연애 상황과 관련된 예. 말들을 지금 조사를 하셔서 뜯어보실래요? 모아오셨거든요. 네. 하나씩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가까이 오지 들어보죠. 가까이 오지 마. 누가 이런 얘기 어느 분 하셨습니까? 얘기예요? 가까이 오지 마. 저요? 이정심 씨? 예.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얘기죠? 예.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피부는 약간 새카맣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말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나는 갱년이면 외국 사람은 죽어도 싫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오지마 하면 더 와요, 옆으로. 일단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면서도 예,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의식을 하는 시선, 그렇지. 거죠. 사람들 시선을 시선이 끌리니까 예.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와요. 그러니까 나는 쫙 앞으로 가요. 너는 좀 뒤따라 와. 아유, 굉장히 섭섭하셨겠다. 지금은 반대예요, 그 입장에. 예. 이제 남편이 가까이 오지 말라 네, 하시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이종심 씨 남편께서 요 뒤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남자라면 저 같으면 연애할 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열받죠 그럼. 예. 그때 어떻게 자존심 좀 상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지는 않고요. 끝까지 해보자. 어떻게 나오든 해보는 거죠. 한국 사람 같아요. 예. 똑같아요. 외모도 오기가 그렇고. 있으셨는데 그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가까이. 더 갔죠. 네. 그러면 혹시 그 네팔에도 속담 가운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뭐 그런 속담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3번이에요. 예? 3번. 했어요? 3번 찍으면 안 넘어가. 거기서 세 거기 번째 3번이에요? 찍으면 안 넘어가는 굉장히 굉장히 작게 찍네요. 우리는 3번 찍어서는 안 넘어가지. 네.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예. 지금 우리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게 어디가 있냐. 뭐지? 골프바도 10번 넣어서 들어가는 게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속담을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럼 묘하게 속담 비슷한 속담이 있는 거지. 네팔은 3번 찍어서는. 예. 새로 배웠습니다, 저희도.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말들을 연애하시면서 사용하셨는지 내 이름 부르지 마. 이건 이름도 부르지 말라니. 어느 분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그건 저 얘기인데요. 예. 저도 뭐 거의 이종심 씨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제 이름을 그러니까 같이 가거나 약간 떨어져서 가더라도 예. 이름을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시선이 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음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아. 발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애 아빠 얼굴을 봤을 때 피부가 까맣고 동남아시아고 못 사는 나라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근데 참 예. 저희 나라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좀 이상하더라도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건 좀 실례거든요. 예, 근데 꼭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참 민망하잖아요. 맞아요. 이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요. 예. 진짜예요. 쫓아가서 근데 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요. 그렇지만 많이 참았죠. 그때 지금은 저도 싸우죠. 근데 다른 사람 그래요. 미국 사람 같은 거 사람 잘 살잖아요. 거기 나라라는 것은. 근데 왜 하필은 동남아시아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못이 박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요. 예. 미국 사람도 많고 잘 사는 나라 유럽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동남아시아나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꼭 잘 사는 나라 사람을 만나서 사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내가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예. 못 사는 사람이든 뭐 거지든 간에 뭐 도둑질을 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왜 하필이면 동남아시아. 아니 무슨 세 사람의 분이 국경이 노래를 있어요? 하시듯이 얘기하시는 맺히셨던 모양이에요. 예, 한이 그동안에. 맺히셨죠. 예. 네. 그리고 아마 그 국내에서도 그 기본적으로 국제 결혼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했을 경우 예전에 무슨 뭐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불러가면서 그랬고 또 혹시 여자분들의 출신들이나 일하던 곳이 이상 곳이 아니었는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비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 그렇죠. 국제 결혼한 예.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지금 뭐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예, 이제 말도 뭐 하지 이런 게 다 말아라. 연애할 때 얘기죠. 예. 지금은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당당하죠. 당당. 예. 예, 지금은 어디 데려가도 당당해요. 꽂고 다녀요. 안 간다고 그래도 꽂고 다녀요. 다시 다니고. 예. 어. 내 자신부터 당당하게 이 사람을 밖에 내보이고 대우해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생활이 그러니까 바뀐 것 같아요, 태도가. 그럼 지금은 당당하신데 예. 연애하실 때는 그러면 그 연애 사실 주위엔 숨겼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겼어요. 처음엔 숨겼죠. 처음에는 숨겼는데 예. 몰래 만났는데도 친구가 어떻게 봤나 봐요. 예. 만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 있다, 또 회사,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회사 규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애국 사람을 사귀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었는데 사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밤에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예. 이래저래 해서 너 애국 사람을 만나냐. 그래서 저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 이미 다 탄로 났는데 내 숨겨봤자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예 사깁니다. 그랬더니 그래 좋다. 네 나이 때는 호기심도 애국 사람한테 호기심도 가고 또 얘기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은 알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저한테 일주일 동안 계속 반성문을 쓰라고 했었어요. 뭘 그래. 반성하나요? 연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애국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이유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국 사람을 만나면 우리 회사 이신이 깎인다. 그렇게 말씀. 그게 너무 가슴에 맺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사감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하셔서 어머님 올라오시고 어머님, 예, 또 오빠 올라오시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 올라오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염려는 하고 있었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막상 불렀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회사에 사직서도 쓰고 그 후에 또 오빠한테 가서 또 감금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감금도 당하기도 하고. 못 나가게 집에 딱 가둬두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는 예. 이제 저를 제가 이제 애동딸이다 보니까 딸이 하나잖아요. 여동생이 하나니까 너무 이제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뭐 창문 뭐 뜯어서 도망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끝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맨발 벗고 그 사람한테 택시 타고 왔었죠. 그 예. 감금되신 상태에서 문을 뜯고 예. 맨발로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도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시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안 그래도 그때 연애할 때 눈에 찾아가셨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 안경까지 벗으시고. 안경까지. 그때 아니, 근데- 겨를이 없었죠. 오빠가 예. 와서 뭐 데려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는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저는 예. 연애 과정에서도 이렇게 말리시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가시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혼은 이제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불법으로 해서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갇혀 있는 안에 제가 면회를 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딱 그 얘기만 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세 번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차마 아니 나는 못 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그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그래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추방당해서 가는 사람하고 같이. 예, 같이 갔어요. 예, 같이 가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르겠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시련이 이제 다 끝났다. 이 한국 내에서 고통받았던 게 너무 많았잖아요. 많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 나 너무너무 좋다. 정말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파키스탄에 도착했는데 그쪽에서도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시댁 쪽에서도. 아니 그쪽에서는 왜 반대를 하셨어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애국 사람이니까. 아 그쪽도 마찬가지군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만 안 반대하는 건 없어요. 그쪽도 네, 마찬가지. 그렇죠. 왜 그러냐 저도 하면 같은 네, 입장에 그것까지 생각을 있는 못 거죠. 했어요. 네. 예. 저도 저희 집에서 진짜 소중한 딸인 만큼 예. 저희 애 아빠도 진짜 그럼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애 아빠하고 같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결혼은 꼭 해야겠는데 부모님은 찬성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했죠. 몰래 하자. 부모님 없지만 그냥 우리 몰래 하자. 그래서 친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 집에 가서 정말 도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친정에서 반대를 했지만 시댁 쪽에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갔는데 반대를 하니까
결혼식을 하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정말. 네, 그렇지만 이제 결혼식으로 올리고 참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상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그럼요. 되는 건데 이쪽에서도 반대, 저쪽에서도 저쪽에서 반대. 근데 참 그것도 참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남의 나라까지 나라에서 갔었죠. 예, 그렇게 아무 축복도 못 받고 도둑 결혼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 마음이 아프면서도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또 좋고. 기뻤어요. 예. 네,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종심 씨도 연애 과정에서 뭐 어려움 많았겠죠. 당연히 또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살다가 그냥 공장에서 애 아빠를 만났잖아요. 예. 한참 연애를 하다가 기숙사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예. 그게 반대가 되네요. 거기 사장님이 특히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전화 오면 안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예. 내가 기숙사 생활하니까 저 사람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오니까 사람들 다 눈에 보이잖아요. 또 오면 야 이만희에서 누구 왔다 갔다 그러면 얘기하면 너 왜 오게 했냐. 저 감시하게 해놔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을 얻어갖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 사람이 가방을 싸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예. 가방을 싸고 오니까 가란 소리도 못하고 들어란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로 그냥 입으라고 뭐 사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살다가 엄마하고 계속 통화하다가 혼자 산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외국 사람하고 살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 누구냐요? 그러니까 어디냐요? 그러니까 저기 네팔이라고 그러니까 필리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고 저기 네팔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네팔을 잘 모르시네요. 예, 그렇죠. 네팔이 뭐냐고. 내 손이 4개가 있는데. 참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글쎄 되나? 말이에요. 예. 네팔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언제 데리고 가겠다. 그랬던 말로 그래 데리고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 당시 뭐 역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도 나시네요. 표를 그게 끊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사람 표요. 예? 한 사람 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면 키 크고 새까맣고 눈 동글동글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만 생각해서 예. 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냥 혼자 태갖고 보낸다. 아, 가는 표를 한 장을 끊어갖고 나오셨군요.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어디 있냐 저기 옆에 외국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인사해 엄마. 그러니까 그럴 때 보고 위로 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한 번 뒤로 해서 밑으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잠깐만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 외국 사람 맞냐 그래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냐요. 정말 한국 같으세요. 정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처럼 네. 생겼네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데려가고 그냥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엄마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냐, 아버지 계시냐,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엄마도. 그러니까 그래 집으로 가자. 그리고 엄마는 집에다 모시다 드리고 우리 둘이 유달사 구경하고 왔어요. 아니 참 인상이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에 드셔야. 지금은 참 이뻐해요. 예. 네. 여기 이쪽 분 남편분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하고 저기 종심 씨하고는 외모부터 틀려져요. 너무 틀린 예. 뭐 눈도 크고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예. 아니 근데 그쪽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아유. 팔에도 잘생겼어요. 용각이 진짜 세 분이 난리가 나셨어요. 아, 내 팔도 잘생겼. 아유, 참. 용각이 용각이 뚜렷. 예. 뚜렷해요. 그러니까 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피부만 까말 뿐이지 유럽 쪽 사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쪽 뭐 그런 쪽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참 이 세 사람 내 신랑 집안 좋고 내 신랑 잘생겼다는 생각들을 해보십니다. 아무튼 너무 자랑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은 이주 노동자란 말을 요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 30만 정도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전체 외국인은 한 50만 되는데 예. 99년도 결혼한 통계 수치 보니까 한 1,700쌍 정도가 새로 이제 혼인 신고를 했고 놀라운 것은 작년에 2000년도 보니까 약 12,000쌍 정도 했어요. 몇 배가 그러니까 늘었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12,000. 그러니까 대부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30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성에 대한 그리움들이나 뭐 그리고 또 타국에 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외롭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렇게 동남아 사람들의 그 결혼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 분 얘기 들어보았듯이 실제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아픔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참 얘기 듣고 보니 참 주변에 사실은 많은 문제이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나라 국적을 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의 남편은 국적을 얻질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뭐 F1 비자라고 그랬죠? 그걸 갖고 있으면 취업이 우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안 돼요. 그럼 취업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 같으면은 그 아기 이세 문제도 그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자율임신 됐어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공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기분이 이상하더라. 쏟아지는 기분 있잖아요. 예. 그 느끼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서 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상하다 병원으로 와라. 근데 그 애가 병원이 이름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수술하고 그래도 또 애 아빠가 한 몇 달 놀았어요. 놀고 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수술만 하고 쉬었다 가라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집에 가야 된다. 거기서 쉬면 또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 가겠다 해놓고 집에 왔었는데 애 아빠가 그 당시에 찾으러 다녔었나 봐요. 저를. 몇 군데나 몇십 군데나. 어느 병원인지 말씀을 제대로 예. 안 하셨었군요. 예. 그때 다니셨을 때 여기 계시니까 좀 여쭤봐야 아유, 되겠네. 참. 어떻게 기분이 유산했다고 전화 받으셨을 때. 유산 됐다고 소리를 안 들었고요. 아프다고 예. 병원 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남대문에서 일했었거든요. 남대문에서. 그래 자다가 왔어요. 언니가 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병원 다 동대문이랑 병원 다 다녔어요. 아무데 없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여기저기 다 뛰어다녔어요. 그다음에 안 되겠다. 집에 가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냥 놔두고 또 일하러 갔죠. 참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수술을 하면 미역국을 끓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숲을 끓여주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진짜 생각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원래 근데 유산도 한번 되고 나면은 왜 아유, 그러게. 다음엔 또 임신하기 어렵다고 어른들이 예. 그러시는. 배가 아프면 약간씩 피가 비치더라고요. 임신했어도 그냥 병원에 가면 유산기가 있다. 쉬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쉬냐고요. 제가 쉬면 우리 둘 다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 몇 시간이라도 쉬어라. 근데 어떻게 쉬어요? 근데 점심 때 애 아빠하고 이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열받으니까 나 몸이 안 좋다. 쉬고 싶다. 그러니까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쉬는 입장이 안 돼요. 솔직히 자기도 더 잘 알면서. 그러니까 또 그게 열받은 거예요. 나한테.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쉬어라. 네가 그럼 돈을 좀 벌어다 줘봐라. 나 좀 자연스럽게 좀 쉬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본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그런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뭐 집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떡 두꺼비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게 부모님들 누그러지신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예.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이제 그거는 나중에고요. 나중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이신 것 같고 예.
아이 낳았을 때 그때 산후조리가 병원에서 3일 하고 집에 왔을 때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님이 알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한 5시간 정도 머무셨어요. 그러시고 그냥 바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산후조리도 제가 혼자 다 하고 혼자 했으니까 뭐 얼마나 했겠어요. 뭐 미역국 같은 것도 애 아빠가 씻어주면 미역도 씻어주면 제가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허락하셨었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못했죠. 예, 산후조리를 예.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어렵게 진짜 몇 번의 그 고통 끝에 예, 예. 얻어낸 예. 아들이고 아이기 때문에 그 참 그 귀여우실 것 같아요. 좀 자랑하실 또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쁘죠. 아까 이름이 하단이에요. 하단이? 예. 그럼 아이가 엄마 성을 따랐어요? 예. 뭐 아, 호적 사진 나오네요. 사진이 어디? 아주 이쁘네요. 그때 호적 그죠? 등재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엄마 성을 따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여자잖아요. 저희 한국에는 옛날에 부계 혈통주의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애국 남자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제가 일가 창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주가 되고 제가 세대주가 돼요. 그래서 애가 엄마 성을 따라야만 올라갈 수 있는 한국 국적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족 등본상에 보면은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가 나오고 애 아빠는 없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에는 당연히 없고요. 국적 취득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호적 등본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밑부분에 네. 참고 사항으로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파키스탄이 누구누구하고 한국인 여성 누구하고 몇 월 며칠 날 결혼 증서 작성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게 제일 밑에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가 엄마 성을 따라서 이렇게 호적에 올라가게 돼 있죠. 호적 그 등본도 없으신 거고 그렇죠. 주민등록 예. 안 되는 거고. 그나마 호적 예. 등본에 조금이나마 이름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호적 등본상, 주민등록상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럼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혼인 예. 신고는 되면서 어떻게 또 호적이 아이 호적이 또 제대로 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 하여튼 같이 존재하지만 예. 서류상으로는 없는 걸로 됐다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미혼모가 되고 애는 예.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서류를 봤을 때 그렇지만 저는 신랑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남편이.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 사실은 그 국내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네.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결혼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나 국내 법상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여성계 쪽에서 양계 혈통주의, 그러니까 호주가 여성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적 청원을 해서 1998년 6월 13일부터 양계 혈통주의로 해서 호적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뭐랄까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엄마 성을 따랐고 그러니까 그 법에 이전에는- 의해서 하종심 씨 아드님이 지금 그렇죠. 다시 성을 가질 수가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있었고. 예. 그야말로 이제 호적에도 이름이 아이가 올라가 있지 못한 상태였고 또 아빠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풋노트 인생이죠. 엄연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호적 등본 밑에다 풋노트해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현재적으로 이러한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보완 네.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엄연히 가장인데 예. F1 비자를 소유함으로써 직업을 가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결혼하고 아이들 가지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 경제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참 어려운 점도 많으시고 네. 하지만 그래도 아까 남편 자랑하시는 거 보면은 네, 네.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제 좀 많이 회복돼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 윤리분 씨는 어때요? 자랑 좀 하세요. 사위하고 이쪽 장모님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매일 이제 가든가 못 가면 전화를 하든가 예. 안 그러면 엄마가 꼭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못 누르시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만 누르세요. 그래갖고 자네 밥 먹었는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영국으로 갈 때 그 네. 전날 이제 갔어요. 엄마 나 영국 가요. 몸 건강하게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것 같대요. 예감에. 아니 그 왜 무슨 또 그러셨죠? 느낌이 또 좀 저기 있으셨나? 엄마가 네. 우리 신랑 나가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예, 원래 누워 계셨었는데 예. 아무래도 의지하던 사람이 나갔잖아요. 친정도 잘 사는 집이 아니니까 오빠하고 이렇게 일 나가 그러면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사람 나가서 말법도 해주고 3층이니까 이제 밑에 내려다 드리면 그렇게 기억자로 된 거 갖고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잠깐씩 내려가서 친구들분도 만나시고 너무 외롭잖아요. 이제 엄마가 우리 이 사람 가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외로워서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람만 있어서 이렇게 빨리 안 가셨을 것 같아요. 2달 만에 그 소식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편께서? 예.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장모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제가 뭐라고 전에- 그러시던가요? 뭐 3일 동안 전화 계속했어요. 이제 한국에 이제 3일장 치른다는 걸 아니까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자기가 뭐 도리어 미안하다고 안 나갔으면 엄마 더 오래 계셨을 텐데 아유.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그 사이와 장모 사이가 돼가지고 잘 지내시다가 하필이면 또 그때 또 돌아가셔가지고 예. 또 좀 더 마음이 지금 윤희분 씨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예. 하종심 씨가 그 오빠한테 감금도 당했었고 네. 그 댁은 어때요 지금? 예. 부모님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들 지금은 그냥 애 낳고 이렇게 사니까 예. 지금도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뭐 좋아하시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애 아빠가 좀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 되나 그런 방식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항상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머님 아버지님이 좀 그러셔요. 네. 네. 이 자리에 그 하종심 씨의 친정 어머니가 직접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심정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어머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예.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드려보죠. 예.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그때 반대 많이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지. 글쎄요, 저는 아들만 넷 낳다가 저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애동딸이다 보니까 제가 아빠가 너무너무 이쁘하고요. 옛날에 100원짜리 뽀빠이 있을 때요. 뽀빠이 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뽀빠이를 들고 다녔던지 아빠가 사다 주시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자에다 보내놨더니 외국 사람하고 이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짐 다 싸들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로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아빠하고 반대했죠. 근데 사이가 무뚝뚝해가지고요. 지금도 전화도 안 하고 또 전라도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니까 못 알아먹은대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이신 거고 예, 지금도 그럼 사위는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러죠. 아직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무뚝- 정이 안 가요, 정이.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말씀 중에 무뚝뚝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런 말씀 왜 하셨다. 그러세요? 좀 그거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본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막 좋아하지 않는데 곰살맞게 구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전화를 드리려니까 전화 걸었을 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두려움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자연스러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 방송국에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전화로 서로 해볼까요? 만나면은 예. 예. 전화 연결했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 국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무하마르 카심 칸 씨,
카심칸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예. 조금 시차가 있어서.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이 자리에 부인하고 또 저 장모님이 나와 계세요. 예, 장모님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어머니 사위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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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보세요? 카시민가?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니 섭섭하셨던 얘기 이럴 때 좀 하세요. 어야. 어야, 사이. 예? 나 지금도 자네한테 정이 안 간 거 있어. 정이 안 가잖아. 시골에 아버지한테 네. 전화도 자꾸 하고 아버지 지금 허리 수술 3번이나 하시고 불편하셔갖고 일어나도 못 하신게 장모가 기대함 해주는 거요. 무슨 말? 아버지 모르게 아버님 아버님이 괜찮으신가 몸이 좀 봐요. 괜찮으신가 전화도 봐요. 해드리고 예. 말도 좀 예. 자주 하고 그래. 말도 그렇게 쓸말만 하고 안 하니까 정이 안 들잖아. 지금 장인어른께서 많이 그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면 장인어른께서 지금 방송을 한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장인어른께 하시고 싶은 말씀, 평소에 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한테 한마디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어려우신가 예. 봐요. 하정심 씨께서 지금 예. 멀리 계신데 오래간만에 통화가 됐으니까요. 하고 예.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하시죠. 남편께. 그냥 오빠가 나는 시댁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오빠가 나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 근데 오빠가 우리 하지 마. 하라고. 여보세요? 예, 카심 씨. 예, 지금 이제 또 그 전쟁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네. 힘들게 지금 파키스탄에 계시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계시다가 예. 예 밝은 모습으로 또 가족과 만날 날을 기대하겠고요. 그래도 부인한테는 한마디 예. 좀 예, 안부 말씀이라도 그 전하셨으면 부인한테 좋겠어요. 조금 예. 안심하고 잘 있으라는 말씀 한 말씀 하고 전화 끊을게요. 부인한테 예. 저 인사 말씀 좀 하세요. 잘 있으라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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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애기는? 다니엘 잘 있어. 잘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갈게. 오늘도 갔다 왔는데 뭐 연결될 비행기가 없으니까 뭐 내일 또 안 봐놓으라 그래. 어. 높게 봤어. 알아. 상태가 안 좋아요. 여보세요? 뭔가 안 춥잖아요. 아버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았어. 잘 안 들리거든. 걱정하지 말고. 오빠나 걱정하고 하여튼 빨리 비행기 그거 해가지고 빨리 와. 다들 걱정하니까. 그리고 저기 시어머님하고 가족들한테 안부 전해주고. 자기도 아버님한테는 안부 전해주고. 그래, 알았어, 오빠. 안 듣잖아. 내가 부탁해만 저기 너로 크게 안 들려.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잘 있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태가 좀 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그 늦게 바랍니다. 말문이 트이시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늦게서야 아버님 건강 챙기시고 예, 여러 가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경제적인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생이별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이 짜증스럽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이가 좋은 부부도 그 현실을 견뎌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갈등도 있을 수 그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편과 어려움이 예. 있는 그 사이가 멀어지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혼인신고는 안 돼 있었어도 그때 당시에 애 아빠하고 파키스탄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엄연한 부부였는데 정말 저는 이제 안산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그때 당시 애 아빠는 수원에 있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떳떳이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또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언제나 잡혀갈까? 언제나 강제 추방이 될까? 오늘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내일은 정말 괜찮을까? 정말 그러한 세월을 5년 동안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때는 저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거를 정말 겪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정을 했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주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애 아빠한테 헤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도망치듯이 정말 따라오는 이렇게 울면서 오빠가 따라오는데 그런 걸 뿌리치고 제가 시골에 내려갔어요. 주위 사회나 우리나라 그런 법적인 제도나 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 아빠한테 온 게 아니고 애 아빠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쓰러졌다. 두 번째 쓰러졌대요. 그러면서 좀 나보고 올라올 수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갔어요. 몸과 마음은 다 갔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응급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영양제 이렇게 맞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만난 사람하고 한 달 후에 내가 가서 본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를 애타게 기다렸고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너무나 소중했구나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제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접었어요. 그때요. 참으로 어렵게 결혼한 이 세 분은 그 어려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하종심 씨는 지금 남편이 같이 못 살고 있죠. 파키스탄에 있고 예. 이종심 씨는 따님이 또 네팔에 살고 있어요. 예. 따로. 윤희분 씨는 남편이 영국에 영국에. 가서 또 떨어져 있고. 근데 이종심 씨는 왜 따님이 따로 네팔에 있게 됐나요? 저 혼자 돈을 벌잖아요. 신랑의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팔로 나자마자 예. 보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7개월 동안 데리고 살다가 예. 저 혼자 나왔죠. 애 아빠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말도 뭐 못해요. 못하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유번아요. 이유번아. 예. 예. 역시 이제 엄마 그러네요. 예, 엄마 성이. 성을 따가지고. 그 이름도 시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저기 아유 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 예쁜 따님이. 12월 때 그 전에 찍으신 사진인가 봐요. 예, 한 3개월쯤 됐을 거예요. 지금 많이 컸겠어요. 너무 많이 컸대요. 예. 전화하면 마미 그래요. 오라고 빨리빨리 오라고. 그럼 못 본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1년 넘었어요. 애하고 약속하고 오기는 1년 안으로 들어가서 네 보러 없겠고 얘기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년이 넘었어요. 네, 12월 달에 들어갈 생각인데 들어가서 또 애기 보고 온다 그래도 또 마음이 또 그렇죠. 보고 또 나와야 되니까. 예. 그 놓고 나오실 때 그 심정은 뭐. 네, 뭐 발길이 안 떨어지시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도 눈이 조그마한데 비행기 타는데 어딘지 하나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아이한테는 예.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없겠어요. 너무 아이가 뭐 미안하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럼요. 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면 아이가 지금 뭐 방송을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예. 아이가 커서라도
이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따님에게 좀 마음을 좀 전해보시죠. 예. 사랑하는 딸 유건아야. 엄마 아빠는 항상 너한테 죄를 진 것 같아. 키워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단지 떨어놓고 생활을 따로따로 하잖아. 그래도 네가 아프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보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아빠하고 돈 많이 벌고 옷 같은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 네가 엄마 아빠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너도 커서 성장해서 시집 가고 애기 낳아서 보면 네가 엄마 이해 다 할 거다 아마. 제발 아프지 말고 전화할 때마다 네가 감기 걸리고 그런다 할 때는 진짜 너무 엄마 마음 아파. 뛰어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아프지 마 제발. 그게 엄마 마음이야. 소원이고. 건강해. 사랑한다. 메로조리 데레데레 마야거르주. 제가 지금 이종식 씨가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저도 아이를 8개월 딸 낳았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전에 아이를 파키스탄에 8개월 맡겼었거든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의 어머니 마음도 제가 또 알 것 같고요. 자식을 낳아보시니까 또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시겠고. 예. 다른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엄마 우리 딸도 저만했을 텐데. 그리고 또 옷가게를 가잖아요. 어릴 때 띄어놨잖아요. 핏덩어리를. 그래서 많이 컸잖아요. 그래도 시세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안 보여요 지금. 애 아빠한테 그래요. 우리 애기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 많이 컸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잘 키우고 있는데 뭐가 걱정해. 그래요. 나 한쪽으로는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앞으로도 열심히 네? 자식들을 위해서 더 힘내서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예. 앞으로 세 분이 바라시는 점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아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회나 또 국민들에게. 정말 바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얼굴이 까맣거나 먹는 음식이 틀리거나 입는 옷이 틀리거나 또 언어가 틀리거나 그렇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정말 길거리 지나갈 때 아, 저 여자는 왜 외국 사람하고 다니나 그렇게 봐주시지 말고 그냥 아,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종심 씨. 저희는요. 솔직히 애 아빠도 한국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랑이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 가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은. 윤희분 씨. 저는 뭐 함께 사는 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예.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셔갖고 같이 살 수 있게끔만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아직 제주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10주년 때 가려고 그랬는데 아마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못 들어오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참 너무 정말 아마-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솔직히 좀 대답해 주세요.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의 남편을 택하시겠어요? 예. 그러세요? 예. 세 분 다? 다시 만나도 다시 태어나도 예. 우리 이 사람하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네. 누구 못지 않아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가시밭길 또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뭐 우리 선택이 후회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참 돋보이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데 박 목사님, 지난해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10건이 넘는 네, 경우가 12,000건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또 다 어려움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께는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눈물을 닦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웃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국내에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좀 법적으로 좀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마련한 것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닫혀있는 마음 같은 걸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글쎄 뭐 저희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시겠죠? 예. 이분들이 또 눈물 흘리고 고생하신 만큼 또 그만큼의 행복이 그 뒤에 있으리라 또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네, 앞으로 있을 예. 날들은 행복하셔야죠. 정말 좋은 날들만 예. 이어지길 빌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